3년간 15만 달러를 날렸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또다시 실패 보고서를 작성하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유럽 최고 대학에서 농업공학 박사를 따고 FAO에서 5년을 일한 제가 왜 이 마른 땅 앞에서는 무능력했을까요? 그때 우연히 본 한 장의 팜플렛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한국? 솔직히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배추 한 포기가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60년 전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당신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나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실패만 반복되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그날 아침 탄자니아 북부 건조지대에서 또 다른 실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죠. 아니, 분노로 떨린 게 아니라 무력감 때문이었어요. 말이나 이번엔 어떻게 됐나요? 현직 코디네이터가 물었습니다. 점적관계 시설이 또 망가졌어요. 주민들이 사용법을 몰라서 물을 너무 많이 줬다네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투입한 예산만 15만 달러.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처음 2, 3개월은 희망적이다가 6개월 후엔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스위스에서 농업공학 박사를 딴 제가, FAO에서 5년을 일한 제가, 이 마른 땅 앞에서는 그저 무능한 외국인일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물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지 청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최첨단 농업 기술도 유럽식 과학적 접근법도 유엔의 체계적인 매뉴얼도 소용없다는 말인가요?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지나게 됐습니다. 문 앞에 놓인 팜플렛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프리카 농업 전문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농업혁신 체험. 한국?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솔직히 한국 농업에 대해선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팜플렛 안쪽 사진이 제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농촌 사진과 2020년대 사진이 나란히 있었는데 그 변화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정말 같은 나라인가? 저는 팜플렛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질서정연함은 뭐죠?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 안내 표시판의 체계적 배치, 심지어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와,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택시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고 도로도 깔끔하고. 하지만 뭔가 유럽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역동적이고 더 살아있는 느낌. 연수원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 박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나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박사님의 첫인상은 따뜻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가에 웃음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박사님, 한국 농업에 대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럼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박사님이 보여준 건 1960년대 한국 농촌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 속 모습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 마을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이었나요? 네, 1965년 경북 어느 마을이에요. 당시 한국 농민들의 하루 소득이 0.3달러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현대적인 나라가 불과 60년 전에는 아프리카만큼 가난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어요. 새마을 정신이라고 하죠.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가지가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 같은 공학자에게는 좀 추상적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박사님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리나 씨가 아프리카에서 실패한 이유를 알고 싶으신가요? 기술만 전수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기술도 살아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늘 기계와 시설만 설치해주고 떠났으니까요. 연수 3일째, 박사님이 저를 실습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배추를 심어볼 거예요. 배추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배추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배추가 뭐 특별한 작물인가요? 한국 사람들에게 배추는 생명과 같아요. 김치를 만드는 재료이자 가족을 살리는 희망이었죠. 박사님이 온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점적관계 시설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본 것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정교하고 더 세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양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배추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적당히 꾸준히 줘야 합니다. 저는 박사님의 손동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물 조절하는 모습이 정말 섬세했어요.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아프리카에서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기술은 금방 배우지만 마음가짐은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 농민들도 처음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오후에는 김치 담그기 실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발효 과정에 놀랐어요. 이게 과학이네요. 맞아요. 김치는 한국인의 과학입니다. 온도, 습도, 염도를 정확히 맞춰야 하죠. 김치 담그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김치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사랑으로 담가야 맛있어. 정성? 사랑? 저는 또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막상 김치를 먹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신맛, 단맛, 매운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배추 하나로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이런 영양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박사님, 아프리카에서도 김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배추만 자라면 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배추 한 포기가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해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한국 연수를 마치고 탄자니아로 돌아온 저는 의욕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박사님이 주신 배추 씨앗과 매뉴얼이 들어있었죠.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마사이 부족 마을에 도착한 저는 무투라 부족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족장님, 이번에 새로운 작물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무투라 부족장은 70대 노인이었는데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또 외국인의 실험인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실패했네.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한국? 그게 어디인가? 저는 한국 농업의 기적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족장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점적관계 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배추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잘 자라기만 하면 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주 후 씨앗 절반이 발아에 실패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부족했나? 말이나 물 조절이 너무 어려워요. 현지 청년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3주째 겨우 싹이 난 배추들이 또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건조한 바람 때문이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또 실패한 외국인을 보는 눈빛이었죠. 선생님, 이번에도 안 되네요. 젊은 여성 에스더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돌아왔는데 또 실패라니. 그날 밤 저는 박사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저 또 실패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박사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마리나 씨, 한국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초기에도 실패한 마을이 성공한 마을보다 많았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시 시도해보세요. 이번엔 더 작게, 더 정성스럽게. 저는 박사님의 메일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죠.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큰 텃밭 대신 손바닥만 한 작은 공간에 배추 5포기만 심기로 했어요. 이번엔 기계 없이 해볼게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손으로 직접 물을 줬습니다. 배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상태를 확인했죠. 이 배추는 잎이 조금 시들어 보이네. 물을 조금 더 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바람막이도 쳐줬어요.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요.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추들이 싹을 틀었어요. 작지만 푸르른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진짜 자라고 있어요. 마을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다가왔어요. 한 달 후 배추가 제법 크게 자랐습니다. 완전히 큰 건 3포기뿐이었지만 그래도 성공이었어요. 이제 김치를 만들어 볼까요? 저는 마을 여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에스더, 릴리 그리고 몇 명 더. 처음엔 다들 의심스러워했어요. 이 작은 배추로 뭘 만든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어서 버무리는 과정을요. 이렇게 발효시키면 영양가가 더 높아져요.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요. 여성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릴리가 적극적이었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거예요? 네,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일주일 후 첫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맛보게 했어요. 이상한 맛이네요. 처음엔 아이들이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아이들이 김치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입맛에 길들여진 거죠. 이거 더 없어요? 7살짜리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명한 변화가 보였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김치의 작은 성공 이후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도 배추 키워보고 싶어요. 20대 청년 자코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요? 쉽지 않을 텐데요. 김치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현지 사람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거죠. 자코브를 시작으로 7명의 청년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농업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각자 담당 작물을 정해봅시다. 자코브는 배추, 아마니는 토마토, 바라카는 상추. 한국에서 배운 작물별 책임제를 적용한 거였어요. 각자가 전문가가 되어서 서로 가르쳐주는 시스템이죠. 처음엔 실패도 많았습니다. 토마토는 벌레가 먹고 상추는 너무 빨리 시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엔 다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자코브가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텃밭에서 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확실한 성과였습니다. 우와, 정말 되네요. 아마니가 자신이 기른 토마토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을 어른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냉소적이던 무투라 부족장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제법 하는구나. 어느 날 부족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마리나, 이제 믿어도 되겠네. 우리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정말요? 젊은이들 눈빛이 달라졌어. 희망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저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현지 지도자가 인정해준 거였어요. 마을 공동 저장고를 만들어주겠네. 그리고 자네를 우리 마을의 농업 지도자로 인정하겠어. 그 순간 저는 정말 울 뻔했습니다. 3년 동안 실패만 거듭하던 제가 드디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부족장님.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자네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으니까. 그날 밤 저는 박사님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다는 걸.
성공 소식이 퍼지면서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리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이샤였어요.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 왔을 때 함께 일했던 현지 활동가였죠. 아이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소문 들었어요. 마리나가 드디어 성공했다고. 정말 대단해요. 아이샤는 은지코로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농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한국 연수를 다녀왔거든요. 작년에요. 정말요? 그럼 박사님도 만났겠네요. 네.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배추 농사도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밤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샤도 처음엔 실패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배추를 기르고 있었어요. 마리나, 우리 함께 더 큰 일을 해봐요. 어떤 일이요? 두 마을을 연결해서 농업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저는 아이샤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코이카에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해봐요. 아프리카 청년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고. 우리는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마을의 청년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직접 농업 기술을 배우게 하는 거였어요. 한 달 후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이카에서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나, 아이샤, 프로젝트 승인됐습니다. 박사님이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정말요? 믿을 수 없어요. 첫 연수팀으로 청년 10명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3개월 과정으로요. 저와 아이샤는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배운 정신이 이제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협력이라는 걸. 기술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1년 후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아이샤가 함께 세운 마리나 마이너스 아이샤 농업학교가 문을 연 거예요. 개교 준비 과정은 정말 바빴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이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1년 전만 해도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자코브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에스더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개교식 날,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50명의 첫 입학생들이 모였는데 모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배우게 될 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개교사를 했어요. 한국의 새마을 정신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교육 과정도 특별했습니다.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기초 한국어, 그리고 김치 만들기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김치 만들기는 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과학이 담긴 문화야. 아이샤가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학교는 지역의 명물이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죠. 개교 1주년 기념식에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새마을 노래를 합창한 거예요. 스와힐리어로 번역된 가사로요. 우리 살고 있는 마을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들자. 너도 나도 힘을 합쳐서 새로운 마을 만들어가자.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마리나 선생님, 울고 계세요? 첫 기수 졸업생인 자코브가 다가왔어요. 기쁜 눈물이야, 자코브. 정말 자랑스러워. 무투라 부족장도 개교식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회의적이던 분이 이제는 학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있었어요. 마리나,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네. 이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아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해.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마을에서 농업으로 성공하는 게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사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박사님이 저에게 준 배추 씨앗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박사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리나 씨 씨앗은 제가 줬지만 키운 건 마리나 씨예요. 그리고 이제 그 씨앗들이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농업학교를 세우고 있었어요. 케냐에도 하나, 우간다에도 하나. 박사님, 배추 한 포기에서 시작된 혁명이 이제 제도가 되었네요. 혁명이라고 하니까 거창하네요. 그냥 사람들이 희망을 찾은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기술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학교 텃밭에서는 새로운 배추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추를 키우는 학생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해요. 배추 씨앗은 단지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씨앗이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사람을 움직인 것은 마음과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만든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서 배추들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받은 그 작은 희망이 이제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죠. 배추 한 포기에서 시작된 마음과 마음을 잇는 기적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